아버지, 아버지한테 가자. 나 아버지 보고 싶다. 네 아버지, 나 없이 못 산다니까. 내가 가서 밥도 해주고 수발 들어줘야지. 그 양반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을까 모르겠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도 못 들어주냐, 아들아. 오늘도 할머니는 아들한테 계속 남편에게 가자고 애원을 합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속만 타들어갑니다. 이 사연은 경남 지역에 사는 김정란 할머니 사연입니다. 할머니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남편을 만나지 못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시골에서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가진 것 하나 없이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할머니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폭언과 구타, 그리고 쉴 새 없는 농사일의 집안일까지 할머니의 삶은 늘 고단하기만 했어요. 똑같이 농사일을 했어도 남편은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할머니가 주는 밥만 얻어먹었습니다. 물 한 잔도 스스로 떠서 마시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한마디라도 잔소리를 하면 되돌아오는 것은 폭력과 폭언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도저히 못 살겠어서 집을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셋이나 낳은 할머니는 차마 아이들 때문에 나쁜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할머니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의지하며 평생을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우울하게 살아서였을까요? 할머니에게 치매라는 병이 조금 일찍 찾아왔습니다. 언젠가부터 자꾸 깜빡깜빡하면서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집에 도둑이 든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꾸 물건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참깨를 병에 담아서 여기 뒀는데 어디로 갔지? 고춧가루 빻은 거 왜 없어졌지? 지난번에 며느리가 사다 준 화장품이 왜 다 없어졌지? 누가 퍼갔나?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전화를 해서 집에 도둑이 든다고 역정을 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자식들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고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70대 초반이라는 조금은 이른 나이에 치매에 걸린 할머니. 할머니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 평생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치매라니. 억울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울고 또 울었어요.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남편이 나이가 들어 조금은 폭력과 폭행이 덜해지고 그래도 가끔은 자네가 최고네 이런 말도 해주곤 했어요. 난 자네 없이 못 살아. 남편이 해준 그 말을 마음의 훈장처럼 여겼던 할머니였습니다. 이제 둘이 서로 의지하며 그렇게 곱게 늙을 수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치매라니. 할머니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던 시골집에서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남편은 그 병수발을 견디지 못했어요. 평생 할머니 시중만 받고 살던 사람이 누군가의 시중을 든다는 일은 짜증스럽기만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여기다가 놔뒀는데 없다고! 할머니가 없어진 물건을 자꾸 찾을 때마다 남편은 치매라서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었어요. 기분이 좋을 때 자네가 최고네라고 했던 남편은 아내가 귀찮아지자 금방 태도가 돌변했지요. 자네가 지금 치매라서 그런 거라네. 치매라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라고. 남편은 아내가 그럴 때마다 차분히 설명해주지 않고 버럭버럭 화를 냈어요. 치매 환자들은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화를 낼 때마다 할머니의 불안과 분노심은
더욱 더 커져갔습니다. 아니, 왜 내 말을 안 믿어? 나 치매 아니야.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왜? 할머니는 악을 썼어요. 너무 억울했으니까요. 자신은 분명히 기억하는데 남편이 치매라며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됐습니다. 결국 남편은 할머니가 그럴 때마다 다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치매 증상을 품어줄 만큼 남편은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발을 들어줘야 하는 아내가 환자가 되자 남편은 슬슬 아내가 귀찮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지. 그럼 내가 그 수발을 다 들어야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측은지심 따위는 처음부터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편한 것만 중요한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아내가 치매 증상을 보일 때마다 때렸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서럽고 분해서 더 악을 쓰고 화를 냈어요. 할머니가 악을 쓰면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할머니를 더 때렸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결심했어요.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냥 요양병원에 쳐넣어버려야지. 그리고는 자식들 얼굴을 떠올렸어요. 자식들은 하나같이 다 엄마 편이었지요. 아마 요양병원에 보내겠다고 하면 다들 길길이 날 뛸 것이 뻔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를 모셔가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식들이 엄마만 데리고 가서 편히 모실 것을 생각하자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남편은 장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요새 치매가 아주 심해서 내가 아주 못 살겠다. 너희들이 나하고 엄마를 좀 같이 데리고 갈 수 없겠냐?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장남은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다정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었고 틈만 나면 술 먹고 폭력과 폭언이나 일삼던 사람이었는데 모시고 살고 싶을 리가 없었지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겠습니다. 어머니의 돌보기가 힘드시면 저희들이 어머니를 돌아가면서 모시겠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잘라 말했지요. 아들의 말에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자신도 늙은 노인이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삼시세끼 얻어먹고 싶었거든요. 누가 해주는 밥상만 받아먹던 남편은 할머니가 제대로 집안일을 하지 못하자 밥을 제대로 먹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남편은 할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너만 자식 집에 가서 호의호식하게 놔둘 수는 없지. 그리고는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옷가지를 몇 개 대충 꺼내서 보자기에 쌌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이, 내가 아들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갑시다. 서울 사는 아들 집에 간다는 말에 할머니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얼른 남편을 따라 나섰지요. 하지만 남편이 할머니를 데리고 간 곳은 시골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요양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밟으며 의사에게 말했어요. 아주 치매 증상이 너무 심하고 아주 난폭하기 그지없습니다. 수시로 폭력을 휘둘러서 내가 아주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 못 가게 단단히 붙들어 매너야 할 겁니다. 평소 성품이 유순하고 다정했던 할머니에 대해 남편은 거짓말을 줄줄이 늘어놓았어요. 남편의 말을 들은 의사는 표정이 심각해졌지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아들 집 한다더니 여기가 어디요? 남편의 동의서를 받고 입원 수속을 마친 사람들이 할머니를 모셔가려고 하자 할머니는 거칠게 저항했어요. 갑자기 모르는 곳에 와서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자 공포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저항을 하자 요양병원 사람들은 남편 말대로 할머니가
아주 난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안정제를 투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요양병원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폐기물 버리듯 감금시킨 남편은 홀가분하게 집으로 향했어요. 자식들에게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신만 빼고 그 누구도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시간이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안부를 궁금해하던 자식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연락이 너무 없고 아버지마저도 지나치게 조용했던 거예요. 평소 어머니는 늘 전화를 해서 했던 말을 또 하거나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하소연을 수시로 했었는데 지나치게 연락이 없었던 것이 꺼림칙했던 거지요. 장남은 별일 없다는 아버지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모시기 싫다고 해서 내가 요양병원에 넣고 왔다. 아버지는 뻔뻔하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너희들 탓이라고 말이지요. 장남은 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갑자기 그런 곳에서 엄마가 어떻게 버티시겠냐고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제가 가서 모셔올 테니 어디 계신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든 엄마가 계신 요양병원이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장남은 애원하고 또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대답하지 않았어요. 죽어도 아내가 자식들 곁에서 편히 사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자신은 이제 혼자인데 아내만 자식들 보살핌을 받는 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평소 효심이 지극했던 장남은 아버지에 대한 모든 애정이 그 순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라는 작자가 평생 헌신한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다니. 장남은 그 길로 집을 나와 근처 요양병원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요양병원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머니를 모시러 갔어요. 어머니는 몇 주 사이에 많이 병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자 아들은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불쌍한 내 어머니. 그렇게 헌신한 남편으로부터 이런 취급이나 당하다니. 아들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자신을 버리고 간 남편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린 어머니였어요. 집으로 가자. 어서. 아버지 식사나 제대로 하셨을까 모르겠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아버지 식사 걱정을 하는 어머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어도 매번 남편 끼니를 챙겨왔던 어머니는 남편 밥상 차려주는 일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못하자 그게 가장 마음에 걸리고 불안했던 겁니다. 어여. 아버지한테 가자. 아들은 어머니가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 평생을 헌신했어요. 어머니. 결국 이렇게 버림받았잖아요. 아들은 그런 감정 때문에 어머니한테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고 동생들과 어머니를 번갈아 가면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도 쉽지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가련다. 나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아버지 나 없으면 못 산다. 빨리 데려다 주라. 할머니는 눈만 뜨면 남편 타령을 했어요. 누구 집에 가도 할머니는 다 자기 집이 아니라면서 내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아버지 곁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평생을 헌신해온 나쁜 남편. 그것이 할머니 스스로가 생각하는 돌아갈 자리였습니다. 이제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정상적인 사고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고 아무리 아버지가 엄마 버렸다고 설명을 해도 할머니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엄마 버렸어. 버렸다고. 이제 그만 좀 해요. 자식들은 답답한 심정에 이런 말까지
어머니에게 해봤지만 그럴수록 할머니의 화만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아버지가 나 없이 못 사는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다. 빨리 나 아버지한테 데려다 주라 얼른. 아버지가 버린 것이라는 그 잔인한 사실을 매번 어머니에게 다시 상기시켜야 하는 자식들도, 남편 곁으로 가고 싶은 할머니도 지옥에 사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와 자식들은 그렇게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결국 결단을 내렸어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치매 환자이기는 해도 계속 곱씹어 생각하는 일들은 또 잊지 않는 어머니였기에 장남은 결국 이런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후 아버지와 인연을 끊기로 결심한 자식들이었기에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 그때부터 매일매일 눈물로 지새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걸 조르기 시작했어요. 가자. 아버지 묘에 가자. 묘에 가서 내가 평생 못한 욕이라도 해주고 올란다. 이제는 눈만 뜨면 묘에 가자고 자식들을 들들 볶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도 이 편이 낫다고 생각한 자식들은 어느 이름 없는 묘지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 묘에서 어머니는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평생 의지하며 살았던 나쁜 남편에 대한 그리움, 원망, 분노, 안쓰러움 등이 한데 섞인 그런 모든 감정을 쏟아내셨어요. 그 이후부터 어머니는 남편을 찾는 일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도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한결 수월해졌지요. 어머니는 자식들의 따뜻한 돌봄을 받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주간 돌봄 센터도 다니고 삶의 활력도 많이 회복하셨지요. 할머니의 남편은 반대였습니다. 막상 할머니도 사라지고 자식들도 찾지 않고 홀로 남게 된 아버지는 나날이 늙고 노쇠해져 갔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대답하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느냐? 제발 한 번만 찾아오거라.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다. 여전히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고 누가 자신을 돌봐주기만 바라는 아버지의 문자에 자식들이 대답하지 않는 건 당연했지요. 평생을 살며 힘들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곁을 지켜준 소중한 반려자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없는 이기적인 남편은 매일매일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년이 행복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자신의 곁을 지켜준 소중한 이들이 말년에 내 곁을 지켜준다면 그 인생은 값진 것이겠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